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1:1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 파자,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나누어 주신 교재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흙덩이 괴자부터 하겠습니다. 흙덩이니까 당연히 흙토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우측에 있는 글씨가 이게 귀신 귀자죠, 그죠?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는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요거는 음만 담당을 했습니다. 음만. 요게 귀자가 괴자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귀자가 어떻게 됐는가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귀신 귀자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가면을 쓰고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귀신. 여기서는 음만 담당하니까 별 의미가 흙덩이 괴차하고는 음만 담당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 제가 나나 프린트 해주는데 보면은 금문하고 아마 소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금문에 보면은 이렇게 상자 안에 흙덩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흙덩이 괴자를 쓰이기 전에 이 글자가 먼저 쓰이는 겁니다. 먼저 쓰였습니다. 흙덩이 괴자가 이게 먼저 쓰였습니다. 상자 안에 흙덩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흙덩이라는 의미겠죠, 그죠? 흙덩이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소전에 보면은 요것이 입 벌릴 간자입니다. 그죠? 입 벌릴 간자입니다. 요 글씨가 요 귀신 귀자로 이렇게 대신된 겁니다.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흙덩이 괴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흙덩이 괴자라는 건, 흙덩이라는 거는 요 괴자 말고 흙덩이 양자가 있죠. 그죠? 흙덩이 양. 흙덩이니까 당연히 흙토자가 들어갑니다. 양자도. 여기서 이것도 흙덩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선생님들 사례를 보시면은 괴상 그러면 상자가 형상이란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덩어리로 된 형상이라 그런 뜻입니다. 괴상 그러면 우리가 기이하다, 괴상하다 그럴 때는 괴상을 이렇게 쓰죠. 기이할 괴자에 평상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이해서 평상과 같지 않다, 괴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괴토 그러면은 흙덩이 두 글자가 다 이제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괴토 그러면 두 글씨를 합쳐가 흙덩이를 의미를 합니다. 금괴 그러면은 금의 덩거리죠. 금괴가 금덩어리입니다. 그죠? 괴촌 그러면 촌자가 우리가 마을 촌자입니다. 그러면은 흙덩이 마을이라 이런 의미인데, 이 의미는 괴촌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인가가 이렇게 한 집, 두 집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일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흙덩이 모양으로 된 마을이 자체가 생겼다. 그래서 괴촌이라 그러면 불규칙하게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마을을 괴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괴자 보겠습니다. 부끄러워 할 괴입니다. 부끄러워하다니까 마음이 부끄러워하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마음 심자가 부수겸 이것이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씨는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일이 없겠죠. 그죠? 요거는 귀신 귀자입니다. 요 귀신 귀자가 음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의미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새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귀자가 원래는 이 마음심자가 아니고 이렇게 계집 여자에 귀신귀자가 들어간 것이 원래의 이게 원래의 글씨입니다. 원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자가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이게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뭔 의미라 그러면 여자가 가면을 쓰고 아까 제사 지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 지내는 것을 돕는 모습입니다. 여자가 직접 이렇게 제주가 되고 할 수 없으니까 여자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돕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돕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내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가면을 썼다는 의미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 안 드러내요?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타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부끄럽다. 그래서 뒤에 요 계집 여자 대신에 요것이 마음심자로 바뀌었죠. 마음심자로 바뀐 이유는 이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정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부끄러운 게 마음이 부끄러우니까 의미에서 마음심자를 넣어서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글씨가 현재 글씨가 이렇게 된 겁니다. 부끄럽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충분히. 자, 그러면 부끄러울 괴자도 요것도 같은 글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요것은 부끄러울 뭔자요? 부끄러울 치자죠. 그죠? 부끄러울 치. 그 다음에 부끄러울 참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부끄러울 참. 요거는 부끄러울 참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울 숫자가 있죠.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요래서 요거 두 개가 더하면 수치가 되죠. 그죠? 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글씨가, 같은 글씨가 두 개 만들어지면서 두 개가 되면서 그 뜻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글씨가 한자에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괴색, 그러면 색자가 얼굴입니다. 그죠? 빛깔, 얼굴,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 빛을 괴색이라 그죠? 부끄러운 얼굴 빛을 얘기한 겁니다. 괴색은. 자괴, 그러면은 스스로 부끄러운 걸 자괴감이 느낀다, 자괴감이 느낀다 하잖아요. 우리가. 괴참,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괴자도 부끄러웠다는 의미고 참자도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몹시 부끄러운 것을 괴참이라 그럽니다. 괴 한자는 한자가 땀 한자입니다. 뒤에가 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흘리는 땀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우면은 되게 부끄러우면은 이게 땀도 막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참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땀을 괴참이 아니고 괴한은 부끄러워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 괴한 그럴 때는 어떻게 쓰죠? 요것도 기이할 괴자를 씁니다. 그죠? 한자는 한수 한자를 씁니다. 물리름이죠. 그죠? 한수인데 요 의미가 사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나이. 그러니까 괴상한 사나이를 괴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사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교할 교자입니다. 공교하다는 것은 뭐를 잘한다는 그 의미죠. 재주가 있고 아주 솜씨가 있고 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장인공자가 장인이라는 것은 기술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를 잘 만들고 정교하게 잘 만드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부수 겸 뜻을 나타내겠죠. 뒤에 글씨 자체 요것이 공교할 교자입니다. 공교할 교자입니다. 당연히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를 담당하겠죠. 그죠? 이 공교할 교자가 이 글자 장인 공자가 들어간 것보다 이 글씨가 이렇게 먼저 쓰인 글씨입니다. 먼저 쓰인 글씨입니다. 요 글씨가 하기 전에 먼저 쓰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글씨를 보면 알겠죠. 이게 사물이 휘어진 모습입니다. 요렇게 바로 안 있고 요렇게 휘어졌다는 것입니까? 그죠? 그 사물이 휘어졌다는 것은 뭔가 꾀를 부려가지고 꾀를 부린다든가 재주를 부렸다는 겁니다.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책략 그런 의미가 있고 재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구별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어떤 게 만들라는 책략을 부렸고 재주를 부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 글씨가 먼저 쓰인데 여기에 장인공자를 더해서 현재가 글씨가 된 것은 이 장인공자라는 것이 기술이라든가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자, 기능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만드는 겁니다. 뛰어나다. 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다는 건 뭔 의미합니까? 솜씨가 있다. 그 다음에 재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재주. 여기도 나왔듯이 재주, 솜씨가 있다, 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것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글씨는 공교할 교자가 이게 같은 글씨인데 요거는 옛날 글씨라고 보면 되고 현재는 요거 글씨를 공교하다 그럴 때 안 씁니다. 그죠? 요 글씨 씁니다. 요거는 현재의 글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묘, 그럼 묘자가 묘할 묘자죠. 그죠? 교자에 약삭 빠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아주 묘한 것을 교묘하다 그러잖아. 우리가 교묘하다. 그 다음에 정교하다 그러는데 정자는 정밀하다 이거죠. 정하다, 정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밀하고 교묘한 것을 정교라 그러죠. 그죠? 정교도 요렇게 정교를 쓰면은 어떻게 의미가 뭐예요? 같은데 친밀하게 정을 서로 이렇게 사귄다는 그 의미는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정교를 요렇게 쓰면은 정치하고 종교를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 옛날에 중세 때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가 정치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교 그러면 요 발을 정자를 써서 정교 그러면은 바른 종교란 뜻이죠. 이단이 아니고 바른 종교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부 그러면은 솜씨 있는 부인이라 그런 말은 손재주가 굉장히 있는 부인을 교부라 그럽니다. 교부. 우리가 뭐를 내주고 서류를 교부했다 그럴 때는 교부는 이렇게 쓰죠. 그죠? 줄부자, 요렇게, 교부, 요렇게 씁니다. 그죠? 여기서는 교부 그러면은 손재주 있는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기 그러면은 교묘한 기술이니까 교묘한 재주를 교기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견줄교자 한번 보겠습니다. 견주다, 비교하다 이 뜻이죠. 그죠? 견주다는 것은 견줄교자. 요거는 술의 거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는데 왜 이것이 술의 부수가 뜻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따 이거 글자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뜻을 담당했습니다.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씨가 사길교자죠. 그죠? 이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사길교자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엇갈리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엇갈리다, 교차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다리가 꼬고 있으니까 이게 교차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교차하다.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까 사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사귀다.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그 소전하고 해설을 거기에 써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이 사귈 교자가 아니고 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글자. 요게 사귈 효자, 본받다, 젊게, 엇갈리다. 요 글씨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젊게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사귈 효자입니다. 그래서 소전에 보면은 그것이 견줄 교자가 이게 모양자입니다. 수레가 여기 있잖아. 앞에 수레가 있잖아요. 그죠? 수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레 요 짐칸이 이렇게 있고, 수레 바퀴가 이래 있죠. 수레가 이래 있습니다. 수레가 있고, 말이 이래 있겠죠. 제가 말을 잘 못 그려서 하여튼 요거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레를 끌려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인데 이 말의 줄을 조정하는 게 이 막대가 말 두 마리 말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끼워낸 이 막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가름대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가름대. 이해가 좀 어려우신데 이 가름대는 뭐를 얘기하노 그러면 두 마리 말을 이렇게 나무로 해서 줄로 매서 이것이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방향 조절.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운전대 비슷한 거죠. 그죠? 운전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수레가 바로 가도록 하려면은 이 가름대로 이렇게 좌우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나 소가 있으면 소 고삐로 이렇게 이쪽으로 치면 좌측으로 가고 이쪽으로 치면 우측으로 가듯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조정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게 이 가름대가 좌우 조정 역할을 합니다. 좌우 조정 역할을 하려면은 비교를 해서 우측으로 가면 또 좌측으로 가야 되고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비교하다. 비교해서 바르게 가다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교하다, 그 다음 견주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요 의미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비교 그러면 두 개 다 이렇게 견주다는 의미죠. 그죠? 견줄 비자에 견줄 교자입니다. 비교하다 그러면 서로가 견주다는 뜻입니다.
교정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례에 나와 있는 교정은 견주어서 바로 잡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견주어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기계 같은 것을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준에 의해서 표준 기계에 맞춰서 비교해서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정이라는 의미가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죠? 교정 그러면 학교에 교정 글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뜰정자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학교 교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고를 교정 본다. 그럴 때의 교정은 이렇게 쓰죠. 요게 발을 정자입니다. 요게 학교 교자도 있는데 교정보다는 의미가 요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버릇이라든가 결점을 바로 교정한다 그럴 때의 교정은 요렇게 씁니다. 요것도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그죠? 교정 요렇게 씁니다. 사례에 나와 있는 것은 기계를 표준과 맞춘다는 의미고 요거는 학교 교정이 이해가고 요 교정은 원고 교정을 얘기하는 거고 요 교정은 사람의 결점이라든가 버릇을 바로잡는 교정은 요 교정을 씁니다. 그죠? 요거는 학교 교자인데 교정 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에. 이해가시죠? 자,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교자입니다. 들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죠? 들교자입니다. 들교자니까 마을에 고을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이게 요것이 우측에 고을읍이라 그랬죠. 그죠? 요게 고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것이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길교자입니다. 이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를 담당합니다. 방금 요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귀다. 사귀니까 서로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고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고 가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고 가다는 의미를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여기에 고을, 성이란 의미가 있죠. 고을, 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다는 의미를 여기에다가 이 사길교자에 오고 가다는 의미에다가 고을 내지 성을 더하면 성 밖을 오고 가다는 의미입니다. 오고 가다. 성 밖을 오고 가는 것이 성 밖을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성 밖이라는 뭔 뜻입니까? 성 밖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죠? 성 밖. 그 다음에 근교, 멀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성리에서 가까운, 고을에서 가까운 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들 야자는, 들 교자는 들 야자하고와 유의자가 되겠죠. 그죠? 들 야자하고 유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외 그러면은 도시 주변 지역을 교외라 그러죠. 근교하고 교외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도시 주변이라든가 성 밖에를 교외나 근교라 그럽니다. 교행 그러면은 교외로 간다는 의미죠. 교외로 가는 것을 교행 그럽니다. 교영 그러면 영은 맞이할 영자죠. 성 밖에서 사람을 마중하는 것을 교영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바로잡는데 뭐를 바로잡나 하면 화살 촉이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화살 시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글자가 이게 높을 교자입니다. 높을 교. 높을 교자하고 유사한 것, 높을 고자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높을 고자하고 유사한 뜻입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높을 고자도 정집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층 집입니다. 2층 집입니다. 집인데 요것이 있습니다. 요 갈고리가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높은 집이라 그래서 높은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다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는 갈고리가 요게 특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화살 시자를 플러스해서 뭔 의미냐 그러면은 이 갈고리라는 것은 화살촉이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화살촉이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화살을 쏴면 화살촉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바로 펴가지고 화살촉을 바로 펴가지고 몇 번씩 재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부러진 화살촉을 바로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구부러진 화살촉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 글자 말고 또 많이 있죠. 그죠? 요거는 뭔자요? 바로잡을 광자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죠. 교정 글자였습니다. 요거는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다 유의자입니다. 그죠? 바로잡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세 그러면은 바로잡는데 뭐를 바로잡아요?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교속 그러면 속자가 풍속이라는 의미죠. 그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을 교속이라 그럽니다. 교세, 방금 교세 얘기했는데 교회의 세력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죠. 교세. 교세가 넓다, 적다 그럴 때 교세,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위 그러면 교자가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도 거짓 위자죠. 교위라 그러는 것은 속여서 꾸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각사로는 뭡니까? 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를 죽인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 이제 사자성어가 나온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옛날에 이렇게 종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제작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종이 가보면은 이게 굉장히 종을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을 제작한 마지막 단계에 흔종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흔종. 흔자가 뭔 흔자냐 그러면 피칠할 흔자입니다. 한자가 지금 복잡해서 안 썼는데 피칠할 흔자입니다. 종이에다가 피를 칠한다는 뜻이요. 무슨 피를 칠해요? 소를 잡아서 그 나오는 소의 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다 만든 종이에다 피를 칠해가지고 그 사이를 그 피로 메꾸고 이 종이 잘 울리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흔종에 쓰이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흔종에 쓰이는 소는 아주 색깔도 좋아야 되고 뿔도 아주 탁 발라야 됩니다. 삐뚤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사 같은데 큰 제사 쓰는 짐승을 아주 좋은 짐승을 쓰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농부가 그래서 그 흔종에 이렇게 발려나간 소는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농부가 자기 집에 먹이는 소가 있는데 비싸게 흔종하는데 팔라고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뿔이 약간 굽어 있어요. 많이 굽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비싼 값에 흔종하는 상품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뿔을 조금 바로우면 되겠다 싶어서 뿔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동여매 놨어요. 그러면 며칠 되면은 바로지겠지 싶었는데
아니 며칠 있다 보니까 뿔이 바로진 것이 아니고 뿔 자체가 이렇게 그걸 매놓고 이렇게는 뿔 자체가 뽑혀버렸습니다. 소가 뿔이 뽑히면은 죽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바로지도 못하고 이 소만 죽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성어가 교각사로입니다. 상식적으로 선생님들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한 구절, 논어 나오는 고절 아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만 아주 많이 그냥 일상생활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고전 한 구절 하고 또 한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옥야편 21장에 나오는 고전입니다. 지자,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지자, 요수하고, 요거는 요자입니다. 좋아한다 그럴 때는 요자입니다. 요거는 세 개가 나오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요산하고, 지자, 동하고, 인자, 정, 정하고, 지자, 락하고, 인자, 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많이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즐겁다 그럴 때는 락, 좋아한다 그럴 때는 요로 발음납니다. 그죠? 락, 요. 그 다음에 음악 그럴 때는 악으로 발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아한다는 의미니까 요라는 음을 붙이고 여기서는 즐겁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락이 되는 겁니다. 락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글씨 뭐 어려운 게 없죠. 그죠? 고요하다, 목숨 숫자고. 이 지는 옛날 고전에 보면은 이 지자가, 알지자가 이 지자하고 같이 통용이 됩니다. 지혜라는 지자하고 같이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의미는 이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이 뭐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입니다.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자는 어지는 사람이죠. 덕이 많고 한 어진 사람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요? 산을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지자는 동한다. 물이라는 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못 다니고 자기보다 낮은 데로 하염없이 흘러가는 움직이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물이 아닙니다. 썩습니다. 그죠? 물은 당연히 이렇게 움직인다는 의미고, 이 산이 움직이면 큰일 나죠. 산이 움직이면 그거는 지진이 나는 거나 그런 게 큰일 납니다. 산은 하여튼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항상 즐겁고, 참, 지자는 즐겁고, 인자는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나왔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통달을 하고 아무런 막힘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알아요. 사리에 통달하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인자라는 것은 의리에 중무하고 의리와 덕이 몸에 박혀 있는 겁니다.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로 날아가지를 안 하고 계속 고정돼서 그걸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움직이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리가 편안하고 중후하기 때문에 계속 변함없이 그냥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방금도 얘기했듯이 물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늘 움직여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니까 항상 움직여서 새로운 이렇게 지혜를 찾고 하니까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덕이 있고 의리가 중후한 사람은 그것을 항상 간직해서 다른 데로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게 이제 자기가 가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적입니다. 가져 있어야 되겠죠. 움직여 보면
을이라는 거 움직여서 밖으로 내 몸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새로운 지혜를 찾아다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니까 움직이고 이렇게 사리에 막힘이 없는 데서 이 즐거움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막힘이 없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게 즐거움을 찾는 거고, 그러면은 인자는 덕이 많고 의리에 중후한 사람은 오래 산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오래 산다는 의미인데 장수 숫자가 오래 산다고 해석을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명예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래 간직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덕을 쌓고 우리를 쌓고 그런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으면 사람이 그 명예가 굉장히 있습니다. 죽고 나더라도 단순히 뭐 죽는 날짜가 이렇게 뭐 100살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명예는 영원히 목숨이 길듯이 오래 간다,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덕이 있고 이렇게 의리가 있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으면은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공자가 아끼고 하는 제자가 안현이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거의 성인에 가까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안현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32세인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요 근래에 제가 굉장히 어진 사람이라 그러면 그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은 저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돕다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0도 안 됐습니다. 48세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위에 훌륭하고 덕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오래 산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약간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런 명예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선생님들은 알아서 각자가 자기 해석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자뿌리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굳자입니다. 올해를 굳자는 형성 문자도 아니고 회의 문자도 아닙니다. 요거는 지사 문자입니다. 지사 문자. 제가 육서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사 문자입니다. 지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어떤 일을 가르치다. 일사자에 가르칠 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사안을 점이라든가 획이라든가 선이라든가를 이렇게 가르쳐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에 점을 찍으면은 기준선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위상자로 하자. 그럼 점을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거는 아래 하자로 하자. 요것이 지사문자입니다. 이 오래를 굳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문자입니다. 제가 그 소전을 그려놨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누워있는데 이렇게 이게 김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김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렇게 기민이 나가는 모습 이 자체를 오래다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서로가 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오래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옆으로 누워서 뜸을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뜸을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뜸을 뜨면은 사람인데 이게 온기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뜸이라는 것은 뜨면은 한참 동안 이렇게 타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뜸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을 해야 됩니다. 뜸은 한참 기다려야 약효가
스며듭니다. 그죠? 금방 불을 붙이고 뜸을 뭐 30초 내내 이렇게 뜨면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다려서 약효가 스며든다, 한참 기다려서 쓴다는 의미에서 이게 오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오래다. 그래서 오래구자가 된 겁니다. 지사문자입니다. 그죠? 오래다, 길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뜸구자가 당연히 불을 피워서 한다는 의미로 뜸구자가 요렇게 바뀌었죠. 그죠? 여기 바뀌었습니다. 여기 요거는 뜸이라는 의미가 되고, 요거는 오래구자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뜸뜨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죠? 뜸뜨다. 원래는 요 뜸뜨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래다는 의미로 바뀌고, 이 뜸뜨다는 얘기는 이게 뜸구자가 요즘 쓰는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장구 그러면은 두 개 다 오래라는 뜻이죠. 그죠? 장구한 세월, 장구한 문장 그런데 다 오래다는 뜻입니다. 구교 그러면 사귈 교자니까 오래 사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교 그러면. 구근 그러면 뭐예요? 근자가 힘쓸 근자죠. 그죠? 오랫동안 힘쓰는 겁니다.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근. 구한 그러면 한자가 가물 한자입니다. 그죠? 오랜 가뭄이라는 겁니다. 가뭄 들면은 참 죄고 안 좋은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잡을 구자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거는 당연히 손으로 잡으니까 손수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했죠. 그죠? 뒤에 나오는 글씨가 글귀 구자입니다. 우리가 구절 할 때 글귀란 뜻입니다. 요게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또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요 글귀 구자를 보면은 요 안에 입구자가 이 모양자인데 이게 말뚝입니다. 말뚝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말뚝에 이렇게 이 줄이 무슨 줄로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말뚝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얽혀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걸 확대 해석하면은 여러 글이 섞여서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글귀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여러 낱말이 이렇게 다 얽혀가지고 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글이 뒤엉켜서 이리도 엉키고 저리도 엉켜서 이게 글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뚝에 이렇게 어떤 줄이 얽혀있다는 의미를 가져와가지고 얽혀있다는 의미가 얽혀있는 게 그 줄이 얽혀있는 게 아니고 글귀가 이렇게 얽혀있어서 이게 됐다 그래서 글귀 구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손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줄이니까 올가미라 그러죠. 올가미로 손을 묶은 모습입니다. 올가미로 손을 묶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잡았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잡았다. 범죄자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드는 겁니다. 잡다, 체포하다 등의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잡다는 의미의 글씨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게 잡을 집자죠. 집자입니다. 그 다음에 잡을, 요거는 액자입니다. 잡을 액. 그 다음에 잡을 착자입니다. 잡을 포자입니다. 포자죠. 요게 포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자입니다. 포착. 그 다음에 잡을 조.
조종간을 잡았다 그럴 때 요거 잡을 조자를 이렇게 씁니다. 잡을 조, 다 잡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을 낫자입니다. 요거는 요 글씨하고 같습니다. 위에 요렇게 합할 합자 써서 요렇게 하면 같습니다. 요것이 본자고 요것이 속자입니다. 요것이 본자고 요것이 속자입니다. 같은 자입니다. 잡을 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잡을 지자, 잡을 지자죠. 그 다음에 잡을 체포한다 그럴 때 잡을 체자입니다. 아까 채자하고 포자하고 하면 이렇게 하면 체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점 보겠습니다. 잡을 병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잡다는 글씨가 많네, 그죠? 다 이렇게 잡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 그러면은 묶을 속자죠. 잡아서 묶는다는 뜻이는 구인하여 속박한다는 뜻이죠. 구속한다. 범죄자 구속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구속 끄는 것도 여러 가지 글씨가 또 많습니다. 그죠? 요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세속에 잡힌다, 세속에 얽매인다 그런 뜻이죠. 구속, 세속에 얽매인다. 요렇게 구속을 쓰면은 옛구자를 써서 구속 그러면은 요것도 되겠죠. 그죠? 옛날 풍속이겠죠. 옛날 풍속. 그 다음에 야구할 때 구속이 얼마나 가나 그럴 때는 요렇게 쓰죠. 그죠? 야구할 때 구속은 요렇게 씁니다. 요 속자를 요렇게 써요.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의 속도를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수는 숫자가 가둘 숫자입니다. 죄수를 가두는 걸 구수라 그러죠. 구나 그러면 두 개 다 잡다는 뜻이죠. 아까 요 잡을 낫자 있었죠. 그죠? 요 잡을 낫자입니다. 구나 그러면은 죄인을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인 그러면 인자가 끌린 자죠. 잡아서 끌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인도 다른 동음 한자가 또 있겠죠. 그죠? 사람을 구한다 그럴 때는 구인 요렇게 씁니다. 근데 사람을 구제한다. 구제한다 그럴 때는 구인, 어렵게 처한 사람을 구제한다 그럴 때는 구인을 요렇게 씁니다. 사람을 내가 쓰기 위해서 구한다 그럴 때는 요 구인을 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